안녕하십니까? 피부 생리학 이번이 3주차 강의네요. 네, 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1주차의 강의 계획 시간에 이제 전반적인 피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2주차에는 피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그쵸? 예, 표피층부터 시작해서 진피층, 그리고 피하지방층, 그리고 표피층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2주차에서 자세하게 다뤘고, 덧붙여가지고 진피층에 대한 내용도 이제 같이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피층 안에는 진피의 특성도 있지만 거기에 콜라겐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엘라스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거의 특징들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살펴봤고요. 피하 지방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진피층 내에는 피부의 부속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은 땀샘, 그쵸? 대한선이라고 하는 아포크린선, 그 다음에 소환선이라고 하는 에크린선, 이런 기능들도 같이 살펴봤고, 그리고 진피층 내에 존재하는 이제 피지선이라고 하는 그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살펴봤죠. 근데 오늘은 그러한 이제 피부 내에 있는 부속기관 중에서 땀샘이라고 하는 한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 이제 이외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피부의 부속기관 중에는 역시 이제 모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발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손톱과 발톱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제 다뤄볼 내용 계획이고요. 예, 요 얘기는 뭐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의 부속기관으로서 피부의 부속기관은 이쪽 그림에 이제 나타난 요 부분들, 특히 한선이라고 얘기하는 아포크린선, 그 다음에 에크린선이라고 얘기하는 대한선과 소환선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소환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진피층에 존재를 하지만 대한선인 아포크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하지방층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또 진피층에 이제 피지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피부의 부속기관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룬 바가 있죠. 또 그리고 피부의 부속기관으로 이것 이외에도 이제 모발, 사실 저기 표시는 안 했는데, 그쵸? 요 아포크린선이 같이 아포크린선으로부터 분비가 된 그런 이제 물질들이 바로 이 모낭 벽에 연결이 돼서 그 모낭 벽에 연결된 그 관을 통해 가지고 바로 모발이 있는 그쪽에 이제 으로부터 분비가 되기도 하고, 또 이 아포크린선뿐만이 아니라 피지선의 경우에도 모낭 벽에 연결이 돼 가지고 피지가 분비가 되면 그 피지가 바로 모발을 갖다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출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 모발의 윤기라든가 피부에 배출이 돼서 어떤 이제 특징을 갖다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하게 되겠죠. 서연이가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나? 아닌가요? 예. 바로 이러한 이제 형태로 지금 우리가 피부의 부속기관을 갖다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요 이제 3주차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네일, 즉 손톱, 그리고 발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속기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다뤄볼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바로 이 진피층에 있는 대한선이라고 얘기하는 아포크린선이라든가 또 소환선이라고 하는 에크린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선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선은 땀을 분비하는 셈이고, 여기에는 거의 이제 땀만, 그리고 주로 염분을 포함한 땀만을 분비하는 소한선, 에크린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점액 다당류를 같이 포함을 해서 분비를 하는 대한선,
대한선의 경우에는 이제 아포크린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대한선에서 분비가 되는 땀의 경우에는 점액 다당류를 갖다 이제 포함하고 또 다른 그런 물질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배출이 되고 나서는 주변에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먹이로 삼을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조금 특이한 냄새를 나타내는, 보통 이제 채취라고 얘기를 하죠. 채취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것이 이제 아포크린선이면서 대한선이다. 그런 거에 비해서 순수한 거의 염분만을 포함하는 땀으로서 무색 무취의 냄새가 거의 없는 소환선으로부터 분비되는 땀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본 바 있고요. 그리고 지피층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이제 피지선은 이제 피지샘인 거죠. 피지를 갖다 분비하는 그런 이제 샘인데, 요 피지선은 피지라는 일종의 이제 기름이죠. 기름을 갖다 분비하는데, 보통은 털 또는 모낭벽을 갖다 따라서 피부 표면으로 이제 배출이 돼서, 그래서 이 털, 즉 모발들을 갖다가 윤기 나게 하는, 윤택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피부에 이제 배출이 됨으로써 피부가 약간 맨질맨질한 그런 특성을 갖다 나타내면서, 또 이 배출된 피지의 역할들은, 피지선으로부터 배출된 피지의 역할들은 우리 피부의 표피층으로부터의 수분 증발을 갖다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가 하면, 또 이 피지 내에는, 그쵸? 바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라 그럴까, 이제 고급 지방산료들, 이런 고급 지방산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살균 작용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방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떤 비누라든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약알칼리성이 되든 알칼리성 물질들이 왔을 때 걔네들과의 비누화 반응을 통해서 알칼리를 갖다 중화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이 바로 피지선으로부터 피지와 같이 포함이 돼서 배출이 되는 그런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한 이제 배설작용도 있을 수가 있을 테고, 또 이제 외부로부터의 어떤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이제 피부에 이제 바르게 도포하는 그런 이제 약품이라든가 또는 화장품 등 이런 것들로부터 유효 성분들을 갖다 흡수를 해서, 그래서 내부로 공급하는 그런 역할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이 피부로부터 배출이 되어 있는, 피부에 존재하게 되는 이 피지는 우리가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배출된 땀과 함께, 땀은 수성 성분이고 피지는 유성 성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우리 또 몸에서 배출이 되어 있는 천연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들과 함께 유화작용을 이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피지선의 역할이었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을 바로 이러한 이제 그 피부에 포함되어 있는 부속기관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같이 한번 영상을 갖다가, 갑자기 영상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고 여러분들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부속기관에 대한 내용을 영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피 속의 신경, 모낭, 피지선, 땀샘 등은 피부 부속기에 해당하는데요. 피부는 이들 피부 부속기와 함께 몸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모낭은 손바닥, 발바닥을 제외한 신체 모든 부위에 분포하고 있으며 피부 표면에 수많은 구멍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피지선이 연결돼 있어서 모공으로 피지가 분비되는데, 이 기름 성분은 피부와 모발의 수분 증발을 억제하여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손바닥, 발바닥, 겨드랑이, 이마 등에 특히 많이 있는 땀샘은 땀 분비를 통해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손바닥에서 나는 땀은 물건을 잡을 때 접착력을 높이는 기능도 하죠. 땀샘의 수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데요. 어린아이일수록 단위 면적당 땀샘의 수가 많아 땀을 더 많이 흘립니다. 피부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균형 잡힌 식사 습관을 지니고 충분히 수분 섭취와 수면을 취하며 적당한 운동을 통해 땀을 배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습과 청결에 신경을 쓰고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피부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외출 시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서울 아산병원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 피부 가까이에 존재하는 기관들, 부속기관들, 땀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비교적 간결하게 우리가 알기 쉽게 그렇게 이제 펴낸 내용이고요. 예, 자,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제 봤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피부의 부속기관 중에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비중이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모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화장품 학과에서는, 뷰티 화장품 학과에서 모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깊이 있게 덜 다루는 데 비해서 이 뷰티 케어라든가 뷰티 관련, 미용 관련 쪽 학과에서는, 그쵸? 헤어만을 주로 다루는 헤어 미용 뿐만이 아니라 헤어 미용하는 과정에서 모발을 주로 이제 다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발의 특성을 피부에서 사실은 이제 다루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우리 피부의 부속기관 중에서 모발이 가지는 그런 이제 위치라고 그럴까? 또 그런 이제 어떤 중요성이라고 그럴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발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이제 쭉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바로 이런 모발이라고 하는 것은 포유동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이에요. 모발들. 뭐 여러분들 뭐 우리 가깝게는 모발이라고 얘기하면은 꼭 머리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머리털의 경우에는 모발이라기보다는 두 발이라고 얘기죠. 머리 쪽에 나 있는 발. 발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털옥발, 털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모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 쪽에 나 있는 그런 이제 털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조금 뭐랄까 순화된 표현, 아니 다른 표현으로는 채모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표현을 하겠죠. 채모, 몸에 나 있는 털이라는 뜻이죠. 몸에 나 있는 털은 예, 이 머리 쪽에도 있고, 그렇죠? 몸 쪽에도 있고, 굉장히 뭐 다양한 곳에 이제 존재를 하니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채모, 모발이라고 하는 것은 포유동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이고요. 그리고 단단하게 밀착되어 있고 각화되어 있는 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이제 기관이고요. 형태로는 고체 형태, 고형의 원추 섬유형 그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띄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모발의 구조인데, 이 모발의 구조를 갖다 보시면은 이렇게 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모발, 채모, 그렇죠? 털인 것이죠. 요거는 이제 털을 단면으로 자르면 이제 뒤쪽에 가면은 다시 조금 더 이제 섬세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모표피, 맨 겉면을 갖다 모표피, 그리고 그 바로 안쪽이 모피질, 그리고 이 모발의 중심을 갖다 이루는 것을 갖다 모수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피부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돌출되어 있는 요 그 모발의 그 줄기를 갖다 우리가 보통은 모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라고 하는 것은 털 모자를 쓰죠. 털이라는 의미고, 간이라고 하는 것은 줄기라는 뜻이에요. 즉 털인데 피부 밖에 나와 있는 털의 줄기다, 그런 의미에서 모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요 이제 모발은 바로 이제 피부에 깊숙이는 거의 이제 피하지방층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는 이제 진피층, 진피층에 이제 저렇게 이제 위치를 해서, 그래서 영양도 공급받고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쪽에 바로 이제 모발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영양분도 공급받고 하는 그러한 부위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모구는 털모자에다가 구라는 것은 저 구가 이제 공구자예요. 공 모양의 둥근 모양의 그런 형태를 갖다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모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모발의 맨 아래쪽을 갖다 이제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그 모양도 그렇고 전구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예, 전등에 끼우는 전구. 예, 전구의 구도 똑같은 이제 저런 이제 공구자를 갖다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둥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 모발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앞에 부속기관, 예, 진피에서의 부속기관 이제 여기서도 잠깐 배웠었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피지선들이 예, 피지선, 피지를 갖다 분비하는 피지샘이 바로 저 모낭벽을 따라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발이 우리가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은 뭐가 섬뜩 놀란다라든가 또 그리고 아니면 소름 끼친다라든가 이러면 털이 쭈뼛 선다, 머리털이 쭈뼛 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사실은 털이 쭈뼛 쓰게 됩니다. 바로 그 털을 갖다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임모근이에요. 설립자에다가 털모자. 그러니까 털을 갖다가 세우는 그런 근육이라는 뜻이죠. 그것들도 이제 저렇게 모낭벽에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낭이라고 제가 지금 표현을 했는데 저 털이 위치해 있는 거기에 털을 갖다 담고 있는 주머니처럼 생긴 저거를 갖다 우리가 모낭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모낭이라고 하는 것은 주머니 낭이에요. 그렇죠? 주머니 모양으로 털들이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뒤에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예, 모발에다가 영양을 공급하는 그 부분은 모유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두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그 순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이제 젖꼭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텐데요. 아이들한테 이제 수유를 하게 되는 엄마 젖에 예, 아이들이 이제 물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젖꼭지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그건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유두 아니에요. 근데 이 모발의 맨 끝에 모양이 그렇게 이제 약간 돌출이 되어 있어서 예,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유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모발에는 이제 색소가 이제 멜라닌 색소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있잖아요. 유멜라닌, 페오멜라닌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가 있고 거기서 만들어진 이 멜라닌은 예, 모발에 공급이 돼서 모발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동양인이라든가 흑인종 같은 경우에는 검은 예, 그런 이제 색소인 유멜라닌을 갖다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 공급해서 검게 보이는 거고 이제 서양인들 백인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금발이나 약간은 붉은색 또는 약간은 노란색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띄는 경우는 페오멜라닌을 갖다 이제 많이 분비를 해서 그렇게 이제 색깔이 나타나는 그런 멜라닌 세포가 이제 저기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요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모발의 구성 성분은 우선 이제 아까는 모발의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요. 모발의 구성 성분을 살펴보면 모발의 주성분은 예, 단백질의 일종인 케라틴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바로 단백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은 이런 이제 아미노산들이 그쵸? 아미노산들이 각각의 이제 성분들로 되어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이렇게 이제 복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저 케라틴질에는 이를테면 시스테인이라든가 글루타민이라든가 또는 세린, 아스파라긴 또는 알지닌, 트레오닌, 타이로신과 같은 그런 이제 다양한 유형의 이제 아미노산의 이제 복합체를 갖다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이제 케라틴 질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보통 수분이 8에서 한 10%. 그리고 지질은 아주 이제 적긴 하지만 소량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타 이제 어떤 이제 미량 성분으로 이 모발에 망간이라든가 코발트, 철, 인 이런 것들도 소량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은 이렇게
다양한 성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발의 분포나 특징을 갖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본다면은 모발은 뭐 우리가 평소에도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손이라든가 또는 발바닥 이런 데는 털이 안 나죠. 그쵸? 예. 그리고 입술에도 없습니다. 또는 이제 아이가 물게 되는 이제 엄마 젖꼭지, 유두라든가 또는 이제 점막질 또는 이제 어떤 이제 생식기의 일부를 제외한 전신에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부위에는 이제 이 모발이 이제 없지만은 그 이외에는 거의 전신에 신체에 이제 분포를 하고요. 교수님 눈에도 없는데 그거 맞는 얘기죠. 예. 이렇게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기관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없기도 하죠. 예. 전신에 분포를 하고 특히 이 뇌, 예. 뇌가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열을 갖다 이제 내거든요. 그러한 이제 열을 갖다 이제 식히기 위한 이제 그런 작용도 이제 모발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기도 하고요. 또 외부로부터 이 뇌를 갖다가 뇌의 정상적인 활동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추울 때도 그 이제 추운 한기로부터 보호하고 또 너무 더울 때도 예, 이제 더운 열기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기도 하고 또 이 머리를 갖다가 이 뇌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로부터의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그런 작용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모발은 보통 이제 일반인의 경우에 전신에 130만 개에서 140만 개 정도가 이제 그 분포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신에 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머리에 있는 것이 두피에 한 10만 개 정도, 한 10분의 1 정도가 두피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모발의 수 그러면은 우리 채모를 포함해서 이 머리카락뿐만이 아니라 전부 포함해서 이 숫자는 출생 시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까 잠깐 나왔었던 것처럼 땀샘의 수도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샘의 숫자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모발의 수도 예, 출생 시에 거의 그 수가 결정이 된다고 하고요. 출생 후에는 이제 모낭이 따로 그 모발을 갖다 키우기 위한 그런 모낭이 따로 생기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어떤 외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능을 갖다 잃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털이 제대로 안 자라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예, 새로 생기지는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예, 모발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모발의 숫자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 이제 그 멜라닌 색소를 갖다가 공급함으로써 이제 모발의 색깔이 결정이 되긴 한데 그런 어떤 색깔에 의해서 분리가 된다기보다는 예, 그러한 이제 주로 금발계가 제일 모발의 숫자가 이제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옅은 갈색 11만 개. 그러니까 금발이 한 14만 개 내외. 그리고 옅은 갈색이 11만 개 내외. 그리고 이제 황인종이나 흑인종에 이제 검은 갈색, 짙은 갈색이 한 10만 개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빨강머리 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설도 있지만은 예, 붉은색 계통의 머리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한 9만 개 정도 예,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한다고 그러네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고요. 또 모발의 성장 속도는 보통 하루에 0.35mm. 그러니까 이제 10일 정도 되면 3.5mm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되면 대략 한 1cm에서 1.5cm 정도. 빨리 자라는 사람들이 한 1.5cm 정도 자라고요. 늦게 자라는 사람들이 보통 한 이제 1cm 또는 그 이하 정도로 이제 성장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발의 굵기는 보통 모발 한 올의 굵기가 직경이 0.1mm 에서 조금 더 가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0.06mm. 굉장히 가는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머리카락의 경우가 0.1mm 내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채모라고 얘기하는 예, 보통 이제 그냥 일반 피부에 나 있는 그런 이제 모발의 경우에는 굉장히 얇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쵸? 두꺼운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늘게는 0.06mm. 예, 그 다음에 굵은 머리카락 정도가 0.1mm 정도의 그런
굵기를 갖다 이제 가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모발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뒤에도 이제 다시 배우겠지만은 모발은 이 모낭에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성장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성장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퇴행기를 갖다 거쳐가지고 이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런데 하루에 빠지는 탈모 개수가 이 머리뿐만이 아니라 다 포함해서 한 50에서 100개 정도씩 하루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모발의 기능은 아까도 잠깐은 나왔는데 한냉한 그런 이제 기온이라든가 일광으로부터 신체를 갖다 보호하고 충격을 완화하고 또 특히 뇌를 상해로부터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모발의 기능이고요. 신체 내부의 유해 중금속을 갖다 체외로 이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모발이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발에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마약을 갖다가 이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 모발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모발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을 분석함으로써 마약을 갖다가 이제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중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발을 통해서 이제 배출을 하고요. 체온의 유지 역할, 그렇죠? 머리카락이 예를 들어서 많으면 많을수록 머리 부분을 갖다 보호함으로써 체온을 갖다 유지를 할 수도 있죠. 또 뭐 이제 미용을 통해서 이제 장식을 갖다가 이제 표현을 하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매력을 표현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갖다가 개성과 매력을 표현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갖다가 이제 이 모발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모발 중에서 이제 이 두발 부분에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변화를 갖다 줌으로써 매력 그리고 개성을 갖다 이제 표현하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신체 중에서 이제 접히는 부분에 어떤 이제 마찰을 갖다 감소하는 역할,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겨드랑이라든가 이런데 이렇게 이제 접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마찰을 갖다 감소하는 역할도 마찬가지 이제 모발들이 하고요. 또는 땀방울이라든가 먼지로부터 눈을 갖다가 이제 보호하는 역할도 이제 하게 되죠, 그렇죠? 특히 우리 눈에 나 있는 속눈썹 같은 경우, 겉에 있는 이제 눈썹 같은 경우는 땀이 눈 쪽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속에 있는 이 속눈썹 같은 경우는 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먼지라든가 이런 이제 잡티 이런 것들의 진입을 방지하기도 하죠. 그리고 외부의 이물질 유입을 갖다 차단하는 것은 특히 이제 코털이라든가 깃털을 통해서 호흡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 있는 그런 이제 먼지라든가 불순물들이 우리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이물질 유입을 갖다 차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각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모발이라는 것이 아주 민감해서, 그쵸? 그래가지고 바람이 살짝 분다. 바람이 살짝 부는 것도 이게 피부로부터 느낀다기보다는 피부에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미세한 채모들이 살짝 흔들리면서 그런 감각을 갖다 느낌으로써 지각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통각 같은 경우, 아프다라고 하는 느낌들도 이 모발을 통해서 모발의 주변에 이제 존재하는 그런 이제 지각세포들, 감각세포들이 이제 느끼게 된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던 것처럼 요 모발에 대한 구조를 갖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모구부에 모발이 이렇게 이제 심어져 있다 그럴까?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그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돌출이 되게 되는데, 모구부에 모발이 만들어질 때 바로 이 모구부에 존재하는 요 멜라닌 세포를 만들어내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모구부에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단부에 존재를 해서 이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죠. 색소 형성 세포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부터 생성된 이 멜라닌 색소는 여기 바로 이 모구부에 존재하는 여기에 모모세포. 여기서 모모세포는 굉장히 그 재밌는 표현인데, 맨 앞에 있는 모는 뭐냐면은요,
털 모자예요. 털을 모, 그 다음에 있는 모는 뭐냐면은 어미 모자예요. 털을 만드는 그런 뭐랄까 근원이 되는 그런 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모 세포예요. 털을 만드는 어미 세포라는 의미로. 그래서 그 모모 세포에 바로 멜라노사이트에서 만들어진 멜라닌을 갖다가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모발에 그 색소, 멜라닌 색소를 갖다가 가지고 그대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서 이 모발의 색깔을 갖다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구조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고요. 특히 색깔을 갖다 결정하는 데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구조는 아까도 이제 잠깐 개략적인 건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모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피부를 표피, 진피, 피하, 지방, 피하 조직으로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나누잖아요. 세 개의 이제 구성층으로. 그랬을 때 밑에 쪽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구라고 하는, 즉 모발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있는 그 부분들, 그 부분은 진피와 피하 조직층에 걸쳐서 있고요. 특히 피하 조직층 가까운 데 있는 거는 이제 모구예요. 그 뿌리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모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구와 같이 이렇게 둥그렇게 모양을 갖다 가지고 있어서 모구 그러는데, 모발이 자라고 있는, 모발이 담겨져 있는 주머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체를 갖다 모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털 주머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털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털을 감싸고 있는 그런 주머니 형태의 것이 이제 모낭이 되는 거고요. 저 모구는 뭐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냐면 피하 지방층에 있는, 피하 조직층에 있는 혈관들, 모세혈관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세혈관으로부터 영양을 갖다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양을 공급받는 모세혈관에 거의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게 바로 모유두예요. 즉 털의 유두처럼 생긴 꼭지 부분으로서 영양을 공급받는, 어디로부터? 모세혈관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요. 바로 여기서 공급받은 영양분들은 이제 이 모발을 갖다가 성장시키는 그러한 이제 세포라고 얘기하는 근원세포인 모모세포의 모유두로부터 영양이 이제 이렇게 각각의 세포로 이제 전달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 바깥쪽에 존재하는 이제 모발의 경우로 우리가 이제 모관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안쪽에, 즉 표피 안쪽에 존재하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모발의 뿌리 부분이다. 그래서 모근이라고 얘기합니다. 모근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구조를 갖다 이제 갖추고 있고요. 바로 요 구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요건데, 요게 제가 보니까는 너무 좀 상태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쵸?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지금, 해상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래서, 요렇게 똑같은 사진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즉, 이제, 원어로 쓰여져 있는 그런 자료를 들어갔다 이제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 이제 그림들 갖다가 이제 자료에 올려놨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읽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제가 이제 모발의 구조라고 하는 제목을, 이제 그림의 제목을 달았고요. 제가 여기 보이는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hair shaft 그러면은 저게 이제 모간인 것이죠. 모간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피층 밖에 돌출이 되어 있는 그 부분, 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안쪽은 모근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뿌리 부분은 모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뿌리 부분이 아니라 뿌리가 이제 내리고 있는 이제 둥그런 부분 모구라고 얘기했는데, 영어로는 hair bulb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렇죠. 모근은 hair root, 뿌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잇목은 피지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모발을 갖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 특히 저 모구 부분을 갖다 이제 확대한 그런 이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털을 갖다가 감싸고 있는 주머니 모낭, 그렇죠? follicle wall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그 바깥쪽에는 이제 그것을 갖다 둘러싸고 있는 이제 세포들이 존재하는 예, 말초 연계 조직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말초라고 제가 맨 앞에만 번역을 해놨습니다. 커넥티브 이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연결, 연계 이런 뜻이고 티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직, 섬유 조직, 뭐 세포 조직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초 신경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조직. 여기서 이제 쉬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칼집처럼 이제 그러한 역할을 갖다 이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우리 한글로는. 그래서 말초 연계 조직 초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피근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상피근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모낭 안쪽에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모낭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세 계층으로 나오는데 말초 부분, 그 다음에 상피 부분, 그 다음에 안쪽이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익스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깥쪽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외근초. 그 다음에 인터널 하면 내근초.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근은 이제 이 모발의 뿌리 쪽에 해당되는, 즉 어디에 해당되냐면 표피 안쪽에 존재하는 거고요. 요거는 뒤에 이제 다시 또 이제 나오겠지만 요 모발을 갖다 단면으로 잘랐을 때, 단면으로 자르면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쪽이 모표피, 예, 그리고 큐티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쪽, 그 안쪽이 모피질, 코어텍스. 그 다음에 맨 안쪽에 심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모수질, 메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영양을 공급받는 쪽, 그리고 세포가 자꾸 성장하는 쪽이 모모세포라고 얘기됐고요. 영양을 공급받는 이렇게 이제 젖꼭지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모유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모유두 부분에서 그 바깥쪽에 멜라노사이트, 즉 멜라닌 생성세포를 갖다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세포들이 존재를 하게 됐고요. 예. 요 모유두는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빨갛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바로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영양들이 산소라든가 영양들이 이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제 혈관을 포함해서 혈관류를 포함해서 요 뿌리는 어디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냐면 피하지방층, 예. 피하지방 조직, 예. 피하 조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또 다른 그림으로 요거는 조금 이제 실감나는 사진 형태로 이제 그린 거고요. 예. 똑같이 제가 번역을 해놨고요. 사실 여러분들 자료에는 번역이 안 돼 있을 수 있는데 앞에 자료를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는 그 설명을 하려고 여기다가 이제 다시 자세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네요. 예. 그래서 1교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